사파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이 초대장 받고 오셨을 텐데요. 맞지요? 예! 여러분들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스페셜한 사파리에 초대되신 분들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사파리 투어를 책임질 귀염둥이 호랑이 사육사 이현우입니다. 자, 저희 동물원의 자랑 호랑이 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칠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 하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너무 멋있죠? 네, 호랑이 문 너무 멋있습니다. 아, 근데 이 녀석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얼마 전에 좀 사고를 쳤거든요. 제가 어느 날 동물원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이 녀석이 우리를 뛰쳐나와서 여기저기 막 헤집고 다니지 뭐예요? 아, 그래서 제가 사육사 10명하고 이 녀석을 잡으려고 뱃방으로 뛰어다니는데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사파리를 구경하던 관람객을 물어버리고 말았죠. 어릴 땐 얜 이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어릴 때 이야기가 나온 만큼 우리 문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은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중국의 위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나라의 한 고위 관료가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전하, 지금 어떤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전하께선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은 말했어요. 짐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관료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전하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은 다시 대답했어요. 짐은 그것을 믿지 않겠노라. 그런데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겠냐고 묻자 그제서야 왕은 믿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네, 삼인성호, 이 사자성어에서 태어난 호랑이가 바로 소문입니다. 3인성호는 세 사람만 있으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라고 믿기 쉽다는 것이지요. 23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우리 문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SNS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SNS의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미디어 역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3인성호라는 말이 나왔을 당시에는 소문은 그저 입을 통해서 전파됐지만 기술의 발전에 의해 지금 그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으며 지금 우리가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호랑이 문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네, 3인성호, 이 말은 비록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말이지만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때입니다. 서양에서는 우리 소문이의 탄생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뉴욕의 길거리에서 한 명의 실험 보조자가 하늘을 바라보면 행인의 10%가 같이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고 두 사람일 때는 40%, 세 사람일 때는 60%, 다시 말해서 과반수의 사람이 이 상황에 동조하여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세 사람만 있으면 그럴싸한 상황과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문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문희가 열심히 뛰놀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엽죠? 네! 우리 문희는 눈에 띄는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활동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력성이 상당히 짙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들을 앙 하고 물어볼지도 몰라요. 자,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인 소문이의 서식지 메르스존에 도착했습니다. 2015년 여름 죽음의 공포가 우리 한국을 닥쳤을 때 소문이는 메르스 괴담을 퍼나르곤 했는데요. 메르스는 공기 중으로도 전파가 된다.
아, 언제 어디서 확진자가 좀 나왔다. 코 속에 바세린을 바르면 메르스를 예방할 수 있다가 그 괴담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야 하는 결혼식장. 이 결혼식장에서 행복한 미소를 가려야 하는 마스크를 쓴 채 결혼식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메르스 사태 때 호주에 잠깐 출장을 가 있었는데요. 잠깐 귀국을 앞두고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아, 그거 있었냐? 그거 미끄덕하고 얼굴에 바르는 거. 바셀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게 코에 맞으면 막을 하나 만들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네. 그거 있잖아. 그 호주 약 싸게 파니까 오는 길에 좀 사와. 네, 저는 이 말을 듣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값비싼 보호구를 착용하고도 감염의 위험이 있는 메르스인데 아니 단돈 2,000원의 바세린으로 메르스를 예방할 수 있다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카트에 바세린을 담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황당한 소문에 당한 것은 아니더군요. 한국에서는 바세린 판매량이 2.2배나 늘어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목적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왜 갑자기 섰어? 오. 여러분이 타고 계신 이 버스는 소문에 의해서 전복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당첨에 의해서 이 버스에 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을 옮기는 소문의 유포자,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 소문의 방관자, 심지어는 불에 타서 재만 남아버린 소문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코 속의 바세린 이야기와 같이 한 번의 해프닝이 SNS에서 퍼진다면 그것은 그저 웃어넘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SNS에 퍼진 그 소문이 한 개인의 아픔을 자극했다면 그때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까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학과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정말 예쁜 얼굴, 누구나 좋아하는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그녀는 학과의 여학생들에게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허나 그 질투는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쟤 완전 여우야, 남자친구가 있는데 바람 폈대 와 같은 헛소문을 SNS에 퍼뜨렸습니다. 사실이 아닌 소문 속에서 그녀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학교 옥상 난간에서 그 마지막 한 발자국을 떼어버리고 맙니다. 이 여학생이 여러분들의 여동생 혹은 누나였다고 하더라도 그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을까요? 이에 저는 한 명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대통령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진과 다운표가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라. 이 말을 보니 인터넷에 있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소문에 현혹될 뻔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미국의 링컨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링컨이 살던 시대에는 인터넷이 없었죠. 이렇게 그럴싸한 자료만으로도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정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서 호랑이를 만들었다는 과거와 달리 개개인이 말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2017년, 여러분들은 소문을 통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문을 통제당하고 계십니까? 호랑이를 키우고 조련하는 사람 사육사. 더 이상 사육사라는 말은 동물원에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소문을 통제하는 현명한 사육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